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브리핑이랑 그리고 오늘 보는 종목에 대해 간략 브리핑 할 예정인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4.5%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한때 마이너스 1%까지 넘게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 투매를 많이 던졌고, 그리고 외국인도 비차익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그 외국인 역시 비슷하게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여기 거래량 보시면 외국인이 3조 가까이, 3조 거의 3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비차익 프로그램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냥 저 프로그램 자체도 매도를 던지고 있고 외국인도 그냥 개별적으로 던지고 있다. 근데 개인만 1.5조 매수 중에 있고 기관도 매수 중에 있는데, 아마 기관은 ETF 자금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아마 개인 자금이 조금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이번 주 자체는 횡보하거나 아니면 약세, 많이 하락했잖아요. 어제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10% 넘게 하락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래도 2에서 5% 정도, 거의 지수가 바닥 구간이거든요. 아마 8천에서 8천 정도, 여기는 지키를 할 거예요. 8천 여기는 지키를 할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해도 한 2-3%, 많아봐야 오버슈팅 언더슈팅 나와봤자 4%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는 오늘 지금 상황에서 오후에 반등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등한다 하더라도 오전에 물린 사람들이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찌글찌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는 이 상태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장 초반이 좋았거든요. 이제 삼전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이제 너무 과대 낙폭이다. 이러한 관점이 우세하게 되면서 그 두 종목,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두 종목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주었지만, 이제 이 부분 1, 2, 3이 보이시죠? SK 스퀘어는 하이닉스 지분 많이 갖고 있어서 하이닉스랑 스퀘어는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전, 닉스 두 종목이 실망 매물 플러스 공포의 투매가 나오면서 지금의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ETF 레버리지 상품이 약간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다 라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다른 말은 레버리지 상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갔으면 상관없는데, 레버리지 상품과 함께 이제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종목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비중이 높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높을 뿐이지 이것만 갖고서 지금 시장을 하락을 논하기는 좀 그래요. 일단 우선적으로 어제 거론된 부분, 어제 금투세가 다시 거론됐고요. 금투세라는 게 이제 금융투자세, 이게 고소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여기에다가 과세를 때리겠다. 즉 차익만큼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징이 그래요. 연말 갈수록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 이것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상반기는 상승하고 하반기는 하락하는 경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중순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첫 번째 레버리지, 두 번째가 금투세 세금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증시가 좋았잖아요. 4% 넘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4.5%까지 찍었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투매가 나온 거는 장중에 나온 뉴스 때문인데, 장중에 정책실장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시대에 걸맞아서 이제
새로운 초과세수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러한 발표를 하자마자 지수가 급락 나왔어요. 시간대 보시면 11시죠. 근데 지수가 하락한 부분도 11시 이때 나오자마자 급락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100% 저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 심리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에서 재료가 유입된 거죠. 안 좋은 악성 재료가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빌미가 된 거지 저게 무조건적으로 저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트리거 같은 느낌이에요. 딱 트리거가 딱 치니까 그걸 빌미로 그 추세가 방향이 결정지어진 거라서 저게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무조건 저것 때문에 한 건 아니다. 세 가지 요인이 겹쳤다. 첫 번째 레버리지, 그리고 두 번째 금투세, 세 번째가 지금 이거 초과세수 문제, AI 초과세수. 그래서 이 모든 게 겹쳐갖고 나온 거라 뭐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변동성을 야기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이제 죽을까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1조 자산 운용가가 이제 그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낼 정도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미래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도체. 특히 한국.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중요한 건 다 알죠. 그러니까 젠슨 황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세일즈하고 갔죠. 자기하고 손잡자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이유가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로봇도 있죠. 현대차. 우리는 네이버 소프트웨어도 있고 현대차, 그러니까 피지컬 그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라는 핵심 소재. 왜냐면 여기에 다 로봇에도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핵심 소재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긴 한데 그 나머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한국이 대단한 이유, 반도체, 하드, 소프트웨어, 하드,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물론 중국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중국이랑 손잡지 않으려고 우리나라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중국이랑 이미 손을 잡았겠죠. 중국은 로봇도 강하고 소프트웨어도 강하고 거의 미국을 따라잡았거나 어느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고, 반도체를 규제 때문에 못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득히 뛰어넘고요. 이제 미국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어느 분야에서는 더 뛰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얘네들 너무 뛰어나서 그래요. 근데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소프트웨어 안 된다 그랬죠. 유럽도 소프트웨어 안 돼요. 하드웨어도 잘 안 돼요. 장비 빼고는 없어요. 일본도 그 키옥시아 이런 애들 빼고는 없어요. 반도체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도 없잖아요. 얘네들은 심지어 야후 빼고는 그 웹서핑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침투하기 좋았던 이유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SNS가 활발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체제가 많아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쉬웠던 거예요. 그거를 네이버가 잘 파고들어서 라인을 잘 구축했죠. 그래서 그 뒤로 따라 들어간 카카오는 실패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예요. 09년도부터 이제 카카오가 이 톡 만들었죠. 톡 만들고 나서 이 라인이 후발주자로 들어왔지만 안 됐어요. 소프트웨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는 1등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는 한번 1등을 차지하면 사람들이 UI 같은 거 편의성이 다 맞춰지기 때문에 한 번 그 사용한 걸 웬만해서 바꾸지 않아요. 그 예를 들면 메일 같은 것도 한번 그 옛날에 한 메일 1등이었는데 여기에서 막 그 전자우표 세금인가? 가격 요금을 책정을 하면서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한메일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네이버, 다음에서 이제 네이버로 옮겨간 거죠. 다음이 한메일이 다음이 된 거니까 네이버로 옮겨가고, 네이버가 이제 그때부터 검색 시장에서 1등이 되면서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은 카카오한테 인수도 않고,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한 번 1등을 자리를 차지하면은 두 번 다시 바뀌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패권 전쟁, 여기서 한 번 밀림이 끝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화이트, 플러스가 될 수 없어요. 얘네는 그냥 무한 경쟁, 한 놈이 이길 때까지, 누구를 죽일 때까지, 중국이 미국을 죽이거나 미국이 중국을 죽이거나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이거 AI 패권을 먹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미래란 거예요. 왜냐? AI 패권을 위해서, 이 아직 초입 단계예요. 아직 그 딥러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 피지컬 AI가 최종본인데 피지컬 AI에 아직 그 발도 못 들였어요.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예요. 딥러닝, 학습 단계, 학습 단계에서 최종 완성 단계까지 얼마나 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패권을 위해서 반도체 많이,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는 거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절대 팔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삼성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 하이닉스를 더 좋아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 체제에서는 웬만해선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특히 시장에 진입하려면 수많은 특허, 이미 완성된 특허들이 많죠. 그리고 엔지니어 확보, 지금 인력난 엄청 심해요. 반도체 인력난 엄청 심하죠. 인력 확충, 특허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이제 팹 건설, 공장까지 건설해야 돼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도 공장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기업들이 공장 건설하고 인력 확보하고 특허까지 따내겠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강 구도에서 웬만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냥 그 AI 패권 전쟁 끝날 때까지 독과점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이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목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하이닉스를 지켜봐야 한다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하이닉스로 할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얼마였던? 30만원 미치였죠. 20에서 최저가가 12만 9천원, 이건 한참 전이니까, 이때는 24년이니까 이건 한참 전이니까 논외를 치면은 지금 25년도에 30만원 구간에서 단숨에 300만원 10배 갔어요. 1000원. 1년 정도, 1년 좀 더 됐나? 하여튼 거의 1년 만에 30만원에서 300만원 간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이 각도가 말이 안 되잖아. 이 각도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런 거지. 여기다가 레버리지 상품이 더해지면서 변동성을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추세가 이제 하이닉스는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거지 미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미래는 반도체고, 반도체 중에서 삼성, 하이닉스 빼고는 갈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HBM에서 하이닉스는 1등이에요.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버리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흔들린다? 끝났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언제 사면 좋을까? 그거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 저는 아마 200만 초반대 이 구간 200에서 한 230? 이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거기 가기도 전에 이미 장 초반부터 매수세 유입되면서 한번
바닥 잡으려는 흐름 나왔고요. 아마 이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더 떨어진다 해도 상관없어요. 230만 원 근처 되면은 매수하려는 그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이닉스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미래냐 말씀드렸죠. AI 때문에. AI 지금 아직 공부도 안 끝났어요. 아직 학생이에요. 지금 AI 단계는 학생 단계예요. 이제 졸업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구간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지컬,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그래서 로봇 산업도 좋게 보는 거고, 로봇 산업도 나중에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단계는 얘보다는 일단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그 학습서 같은 녀석이 반도체다. 그리고 그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그 학습지를 잘 만들고 있는 그 기업이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0만 원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매수하려는 기관 자금도 있고 대기 자금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하지만 쫄 필요는 없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매출이 더 늘어날 거니까. 맨날 그 보고서 볼 때마다 한 달 전 보고서랑 지금 보고서랑 그 이익 추정치가 매번 달라져. 근데 매번 달라지는데 달라질 때마다 상승이에요. 그 말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다. 이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수보다 중요한 건 매도예요. 그리고 타이밍 잡기.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엄청나게 힘들어지셨죠. 그래서 이 타이밍 잡기 힘드시다. 그러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관련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왼쪽 하단에 세력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문자 하나 남기시면 관련된 정보들, 이 타이밍이랑 매도 이런 타점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문자 한번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